매출이 일어날수록 망하는 회사. 이게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회사의 판매가 10,000원, 원가 10,000원, 팔 때마다 마진이 하나도 안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팔면 팔수록 망한다라면 팔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방법도 알려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세금과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꽃은 영업이라고 보여지나 제조업의 꽃은 원가이다. 그리고 부재가 있어요. 부재. 매출이 일어날수록 망하는 회사. 일단 원가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이거를 만약에 만드는 우리 회사라고 쳤었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재료를 구매를 해서 얘를 가공을 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조업이라는 부분인 거죠. 재료는 판매가를 생각하고 있어서 재료 대비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긴 하는데, 자, 두 번째 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제조업에는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 6시 이후에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OT라고 하죠.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님들이 영업하기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원가에 대해서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내부의 격리 직원이 됐던 누군가에게 그거를 맡겨야 되는데 격리 직원조차도 이거를 내 일처럼 맡아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게 한계점에 좀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재료비,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노무비, 이거 말고도 원가가 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간접비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요소의 간접비가 존재하거든요. 이 제품에는 하다못해 직원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원가로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 교통비도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거래처에다가 운반을 해야 돼요. 얘도 운반비도 우리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료 들어가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들어가죠. 이런 공과금,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간접비 요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할 때는 큰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내가 기계를 5억에 사왔습니다. 5억이라는 걸 사왔으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들어갔으니 세금 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5억을 사왔다 하더라도 이 5억을 5년 동안에 매년 1억씩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회계 처리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1억도 이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대표님이 생각하는 원가는 6,000원이었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9,000원, 10,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거를 재료비 들어가고 노무비 들어가고 여기에 간접비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낸 이 10,000원이 우리 회사의 매출 원가, 우리 회사의 판매가 10,000원, 원가 10,000원, 팔 때마다 마진이 하나도 안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회사의 영업 직원들은 영업을 너무 잘해. 팔면 팔수록 마진은 하나도 붙지 않지만 이 영업사원들 급여 줘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가끔 술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판매 관리비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항상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그나마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원가 자체가 판매가보다도 상승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만들었더니 11,000원이야. 근데 우리 회사 판매가는 10,000원. 그러면 우리 회사 영업 직원이 영업을 잘할 때마다 마이너스 1,000원씩 발생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거를 자가 검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원칙은 우리 회사에서 원가를 산정해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만들고 매출 원가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드는지 봤더니 전년도 매출 원가가 80%였대요. 그러면 올해에 10억 매출을 한다라고 보면은 매출 원가가 8억인 거예요. 매출 원가가 8억이 되겠지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재료비 얼마 사왔어? 라고 봤더니 재료비를 5억 주고 사왔대요. 그러면 볼륨이 이때 3억이 남아있어요.
인건비가 상승하고 OT도 많이 하고 했더니 인건비가 4억이 들어갔대요. 간접비가 2억이 들어갔대요. 매출 원가는 8억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 들어간 원가를 따지고 봤더니 11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이너스 1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케이스. 이렇게 원가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산도 못해. 세무사 쪽에서 80%가 매출 원가라고 하니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5억 사온 거는 진실이고 인건비 4억 나온 것도 진실이고 근데 간접비 2억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 이 모든 거를 다 판관비로 돌리게 되는 부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 중에 일부도 판매 관리비로 돌려버리는 경우 재료비도 5억이 실제로는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덜 들어갔다라고 신고하는 거. 그게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엔 재고가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고가 10억, 15억 이렇게 쌓여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원가를 제대로 계산을 못하니까 세무사 쪽에서 매출 원가가 전년 대비 80%가 나오는 게 타당해 보이니 올해도 80%에 맞춥시다. 실제 원가는 11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고를 3억으로 띄어놔야 된다라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관리부도 있고요. 영업부도 있고 제조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조부가 이제 공장 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사장님이 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돈은 영업부 직원이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은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는지 따라가지고 얘도 우리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돈을 버는 거하고 똑같다. 영업을 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원가를 어떻게 하면 잘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방법도 알려줄게요. 네. 재료비 얼마 사오는지 분석하실 수 있어요. 저번 달에는 2억 사왔고 이번 달에는 3억 사왔고 이거를 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저번 달 사온 거 중에서 재료가 다 투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로 놔두는 거고 요게 다음 달로 넘어가면 기초 재고 또 사온 거 합쳐서 또 가공하다가 남으면 기말 재고 이렇게 매달 분석을 하십시오. 두 번째, 노무비.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공장 라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꼬리표를 붙이셔야 돼요. 어떤 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지. A 직원은 1번 라인에서만 근무하게 만들고요. B 직원은 2번 라인에서만 근무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8시간 만에 끝냈고요. 어떤 직원은 10시간 만에 끝내는 노무비에 대한 원가도 뽑아낼 수 있다. 밥 먹고 전기 쓰고 여러 가지 요소의 간접비만 잘 분석해내면은 우리 회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원가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손익계산서에다가 매출 원가로 보낸 다음에 우리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 차감시키고 영업이익 나온 부분에다가 우리 영업 직원들 쓰고 먹고 월급 주고 한 거 차감하고 나면은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남게 되는 이게 여기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오늘 만나 뵙고 온 저희 대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매출은 매년 상승했습니다. 2년 반 만에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노무비가 2년 반 만에 2배 성장했어요. 매출액은 2배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던 요인 또 한 가지가 있지만은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 작업을 2배 이상 했다라는 거죠.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율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나는 매출만 잘하면 될 줄 알았다. 근데 팔면 팔수록 망한다라면은 팔겠습니까? 오늘의 주제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원가 진짜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화의 모래세무. 세무지만은 오늘은 모래 원가. 오늘 또 세고 있는 이 원가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all back together now. What's your vision?